어르신의 입장에서 보면 고립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최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막 오픈해서 문을 연 그런 곳보다는 안정화가 돼 있는 그런 곳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현재로는 300분 넘게 이제 대기를 하고 계셔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노령층으로 접어든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그 시니어 산업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대상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대가 왔다. 저희 최근에 시니어 주택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벨포레스트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일반 요양원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기 인원만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성공 비결을 이미숙 원장님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벨포레스트 시작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중근 나이의 기업 경영 이념이 생명 존중과 국민의 건강 증진 기업입니다. 무덤에서 요람까지 생명 존중으로 이제 어르신을 돌보면서 고령사회에 기여하고자 벨포레스트를 열었는데요. 어린이 병원, 소아병원서부터 이제 학생들을 길러내는 교촌재단, 그리고 벨포레스트가 문을 열면서 어르신들 케어까지 저희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헤리티지 너싱홈을 인수함으로써 요양사업의 확장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데도 불구하고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대기는 좀 몇 명 정도인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대기를 건다면 언제 정도 입소가 가능한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로는 300분 넘게 이제 대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반기에 한 번은 지금도 대기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사소통 대기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300분 대기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공실이 났을 때 어르신 컨디션이 만약에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기하시다가 너무 급하셔서 다른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거나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가 300번째 대기하고 있어 해서 꼭 1, 2, 3, 4 이렇게가 다 입소하셔야 300번째 입소하시는 건 아니실 수도 있는 건 거예요. 내 순번이 너무 뒤다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대기 잘 하시고 제가 안내 문자 드리거나 의사소통 할 때 어르신의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을 자세히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러면 입소 진행에서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40% 이상이 노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노인복지주택 수는 고작 38개.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 그래서 땅집고가 시니어 주거와 케어시설 개발 전문가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현장 스터디부터 개발과 운영 노하우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땅집고엠에서 신청해주세요. 대기하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먼저 계시던 분이 나간다는 의미잖아요. 나가는 분들은 주로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컨디션이 저하돼서 의료적 의존도, 예를 들면 뭐 산소가 꼭 상시로 필요하다든지 뭐 그렇게 의사 선생님의 처방하에 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시면 그러면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사 가시는 그런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죠. 인력이나 비용이 사실 더 들 수밖에는 없는데 벨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인력이 여유로운 편인가요? 요양원의 법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법적 비율을 다 상회해요. 뭐 2배에서 3배까지도. 그러니까 간호인력도 저희 어르신 기준으로 보면 4분이면 되는데 저희는 간호부장님까지 해서 9분의 간호사. 그리고 이제 요양원의 간호인력으로는 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간호사로만 간호인력이 되어 있고요. 요양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 2.3명 비율로 이제 그 법적 비율이 정해지는데요. 저희는 그 비율이 1.9대 1 정도로 더 많이 직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교대로 요양보호사님 업무를 하시는데 충분히 집에 가서 쉬시고 다시 업무로 복귀하시는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막 새로 짓는 요양원들도 또 있더라고요. 새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또 아니라고 들었어요. 요양원을 볼 때는 어떤 거를 좀 봐야 되는지. 물론 이제 그 새로운 요양원은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최근에 그런 기능으로 업데이트되고 뭐 분명히 좋은 점이 있죠. 근데 이제
실은 요양원이 오픈을 하고 안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일단 직원으로서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서비스 마인드 교육서부터 케어 기술, 그리고 이제 기업의 경영적인 비전까지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께 제대로 된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실은 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런 것서부터 어르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본인의 주거지 그 여태까지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사 오시는 거잖아요. 우울감 또는 고립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최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르신들을 이제 좀 편안하게 익숙하게 내가 이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기까지는 필요한 시간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딱 오픈을 하면 실은 그런 상태인 어르신께서 굉장히 많이 수십 분 계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더 세심한 그런 케어가 필요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게 어려운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서 이제 안정이 된 상태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퇴소가 있어도 한 분, 두 분 퇴소하시고 입소가 한 분, 두 분 이렇게 입소하시면 실은 그 한 분, 두 분 입소하셔서 적응하시기까지는 전 직원이 실은 집중하거든요. 막 오픈해서 문을 연 그런 곳보다는 그래도 새 시설이라도 어느 정도 이제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안정화가 돼 있는 그런 곳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요양원도 늘어나고 요양병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 광고도 많이 보이고 뭐 기업들이 뛰어든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긴 하는데 좀 체감하기엔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실은 진짜 제가 어르신을 모신 시간이 이제 10년이 넘게 이제 어르신들 케어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랑은 확실히 이제 다른 분위기를 저도 느껴요. 견학을 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진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신안에서도 한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대웅제약이나 아니면 뭐 LG 그리고 뭐 많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서 근데 실은 기업들은 또 시작하는 거가 되게 신중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뭐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성공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의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중요한 거는 결국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령층으로 접어든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옛날에는 실은 뭐 어르신의 케어가 가족의 의무였어요. 어르신을 임종 때까지 모시고 하는 것이 문화였고. 근데 지금은 대상자층도 늘었지만 그 대상자가 내 자녀가 나를 부양하기 원하지 않아. 나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 이 삶의 패턴, 그리고 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 라는 욕구의 변화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옛날 같으면 요양원이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발 위주, 일 수 있는데 지금의 요양원은 나의 이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이 삶을 살아있다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싶어. 너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줘 라고 요구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기업들이든 주체든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잘 유지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의 성공을 가름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수요는 이미 상당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걸 알고 많이 우리도 공급하겠다, 많이 나서려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 기업들이 당장 뛰어들기에 어떤 걸림돌 같은 게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돼서 그런 건지. 두 측면이 다 연결돼서 실은 지금의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고령화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진짜 초스피드로 진짜 도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미리 예측하는 게 실은 늦었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이제
뛰어든다고 하면 아무래도 봉사활동이나 뭐 사회공헌 이런 의미로만 뛰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나야 되고 그 수익성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제조업처럼 그냥 이렇게 꽝꽝꽝꽝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서 퀄리티 유지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뛰어들었으면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인간을 케어한다는 거가 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도 많이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간 내주신 이미숙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